베테우스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영화 쇼생크 탈출이 얼마 전에 재개봉을 했습니다. 이게 1994년도에 나왔죠?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인생 영화일 텐데요. 1994년도에 팀 로빈스가 쇼생크 탈출 말고 또 하나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이런 영화인데요. 감독도 코엔 형제고 폴 뉴먼, 제니퍼 제이슨 리, 빵빵하죠? 이 영화는 망했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허드서커 대리인인데 원제는 The 허드서커 프록시입니다. 오늘은 프록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테우스입니다. 원래 오늘 할 이야기는 리버스 프록시, 그러니까 역방향 프록시인데 역방향 프록시 이야기를 하려면 프록시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요. 프록시 이야기를 하려면 클라이언트 앤 서버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이 서버고요.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요걸 현실로 바꿔보면 은행이 서버고요. 은행 고객들이 클라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주민센터가 서버고요.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건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런데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시죠. 소비자가 있고 소비자는 보통 소매상에 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런데 이 소매상은 도매상에 가서 물건을 떼옵니다. 이때 소비자가 클라이언트고 소매상이 서버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 소매상은 도매상과의 관계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이때는 도매상이 서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이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은행이 서버고 고객이 클라이언트다. 그런데 은행 위에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있다면 이때는 은행이 클라이언트고 금융감독원이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가 두메 산골인 겁니다. 이 산골에는 주민들이 이렇게 사는데 뭔 일을 보려면 읍내에 나가야 돼. 그런데 산골이라는 게 이 읍내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작정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침 이 중에서 산골 주민 3가 읍내에 취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산골 주민 3는 매일 읍내에 나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산골 주민 3를 제외한 나머지 산골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산골 주민 3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가 읍내에 나가는 김에 뭘 좀 사줘. 아니면 네가 읍내에 나가는 김에 이거 우체국에 택배로 좀 보내줘. 이런 식으로 산골 주민 3가 나머지 산골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대리할 수 있겠죠. 바로 이때 이 산골 주민 3가 프록시가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포워드 프록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이런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자기가 원하는 서버에 개별적으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할 수도 있지만 프록시라는 중간 단계를 둬서, 그러니까 일종의 대리인이죠. 이 대리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서버에 접속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렇게 프록시를 두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보안입니다. 개별 클라이언트가 직접 서버와 통신을 하면 중간에 방어막이 하나도 없는데 프록시를 통해서 서버와 통신을 한다면 악성 코드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안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속도인데 이게 1990년대 후반에 인터넷이 처음 생겼을 때 속도 때문에 프록시를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는데 그때 어떤 사이트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야후에 접속해서 뭔가를 검색을 하는데 그게 전부 다 다른 내용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 비슷한 내용을 검색을 하더라. 그러면 그 내용을 프록시가 아예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기는 서버에 직접 접속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겠지만 알고 보면 그냥 프록시하고 1대1 통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90년대 후반까지 프록시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유로는 쓰지 않고요. 지금 프록시를 쓰는 거는 3번 이유입니다. 모니터링이라고 쓰고 감시라고 읽는다. 이게 뭔 말이냐면
프록시를 요즘 어디서 많이 쓰냐면 공공기관이나 대학교, 회사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이게 무조건 프록시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얘네가 인터넷을 통해서 어디에 접속하는지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감시의 용도로 많이 씁니다. 이게 딱 하나의 용도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프록시 서버가 방화벽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대충 그런 개념이다. 프록시랑 네트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요즘 많이 쓰는 VPN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프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큰 개념으로 봐서는 그렇다 이 이야기고요. 요게 정방향 프록시, 포워드 프록시라고 하고요. 보통 포워드는 생략하고 프록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리버스 프록시를 이야기해 볼 텐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잠실인 거야, 잠실. 잠실에 가면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그리고 뭐 실내 체육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각자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원하는 곳으로 바로 가는데 예를 들어 코로나가 터진 거야.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개별 출입구를 다 막았죠. 그리고 통합 입구를 만든 다음 모든 사용자는 이 통합 입구를 통해서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뿌렸습니다. 이때 이 통합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역방향 프록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면 사실은 네이버가 서버가 하나가 아니겠죠. 뭐 카페를 담당하는 서버, 메일, 웹툰 이외에도 많을 거고 그리고 웹툰만 해도 이 서버가 하나가 아닐 겁니다. 뭐 여러 개 운영을 할 텐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접속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다 막는 거야. 무조건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만든다면 그때 이 네이버 메인 페이지는 일종의 역방향 프록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역방향 프록시를 쓰는 이유는 뭐냐? 이런 겁니다. 첫째는 여기도 보안이에요. 서버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이 불순한 애들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디도스 공격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개별적으로 접속을 허용한다고 하면 각 서버가 공격의 무방비일 텐데 이렇게 통합 입구를 딱 만들어 놓으면 그런 악성 코드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막아줄 수가 있잖아요. 보안의 의미가 있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 2번입니다. 로드 밸런싱인데 예를 들어 이 웹툰 서버가 한 5개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 각각의 웹툰 서버를 유저가 각각 알아서 접속을 하게 만들어 놨다 치면 경우에 따라서는 똑같은 웹툰 서버인데 웹툰 서버 1에만 유저가 왕창 몰린다. 2, 3, 4, 5는 놀고 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역방향 프록시를 딱 걸어 놓으면 얘네들이 몽땅 웹툰 서버를 들어가려고 할 때 얘가 딱 판단을 해서 얘네들을 적당히 웹툰 서버 1, 2, 3으로 분산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 사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역방향 프록시를 운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단에서 개별 클라이언트를 대리해서 접속을 하는 존재가 포워드 프록시이고 서버 단에서 각 서버로 개별 접속을 하는 거를 통합해서 처리를 하는 게 역방향 프록시이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방향 프록시를 실제로 설정하는 법과 역방향 프록시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테우스였습니다.